어떻든 저는 살면서요, 제가 공무원 하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아까 뭐 농담같이 군대 얘기를 했지만은, 저도 치사하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들은 생각은 치사하게 살지 말자. 적어도 나중에 제 삶이 부끄럽지는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공무원하고 나중에 차관을 하고 2006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게 저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제가 정말 서로 TV에서 얼굴 보는 사이 외에는 뭐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고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으니까 웬 여성분이더라고요. 나 이거 박근혜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시죠? 뭐 여러 사람이 뭐 얘기를 하는데 문체부 장관을 좀 하시지 않겠느냐. 여러 사람 추천을 하더라. 전 너무 뜻밖이고 전혀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도 안 했고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더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때 이제 박근혜 당선자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대뜸 젊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찍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랬더니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서야 저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한테 그러나 자기는 그 사람들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인, 언론계, 특히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안 찍은 거 다 안다. 하지만 자기는 그 사람들을 안고 가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을 해줄 사람을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적임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의 기본 속성은 내 편, 네 편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앞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다 보면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것만 그랬는데 어느 줄에 섰느냐는 굉장히 그게 못마땅했었고 어떤 정권이든 새로운 정권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자기는 안 그러겠다. 그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거를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정말 감동을 했어요. 그 감동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사기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만 어떻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장관으로 일하면서 이건 아닌데 이제 하다가 세월호 사건 나고 점점 더 이 극적인 상태로 되면서 결정적으로 제가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재료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김기춘 실장한테 더 이상 이거 할 생각이 없으니까 다음 개각할 때는 반드시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제 제 관심은 제가 뭐 앞으로 더 직접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야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런 것을 제가 더 고민하고 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노력해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보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희망보다는 굉장한 갑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팩트라는 게 과연 있는가 할 때 되게 부정적이에요. 모든 게 다 가치 판단부터 시작하는데 가치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연습을 하시고 그 가치 판단의 연습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지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게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도요, 그 다음에 이 다문화 문제, 뭐 탈북 문제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학교 출산율이 1.1, 뭐 우리가 지금 뭐 높게는 1.3까지 하지만 평균 1.1, 1.2. 여기 남자애들 둘이 결혼해갖고 한 명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또 돌아가면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경제적인 문제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애를 낳았을 때 애에 대한 그 사교육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그 애를 어떻게 키울까? 애를 참 막막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가장 고령화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독일이거든요. 일본하고 독일은 25%가 넘었기 때문에 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가갖고 한번 주시기 보십시오. 시내에 나가갖고 버스나 전철을 타고는 버스나 전철 그 경로석 그 자리 근처에 써 있는 게 이 근처에서는 저 휴대전화나 뭐 이런 걸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는 또 경고 문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고 여기 만약에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그거를 경고까지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워낙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심장박동기라든가 이걸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갖고 혹시 그 근처에서 이렇게 전자파의 영향으로 이게 안 좋게 될까봐 경고를 하는 거래요. 그 정도로 노인들이 많아요. 주위에 장애를 가진 가족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되시는지. 의외로 많을 겁니다, 아마. 장애인 등록수가 5%예요, 인구에.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이 인구의 한 1,000만 명? 5명 중에 한 분은 주위에 장애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아마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고령화되면서 이 치매 다 장애거든요. 그러면 이 장애라는 문제, 이 다문화 문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게 굉장히 지루하시게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뭘까?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뭘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피할 수 없는 조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특히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 앞으로의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최근 들어가고 이게 갑자기 드러난 문제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심각하게 그걸 생각한 적이 없어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게 가능한 때가 됐어요. 모든 게 가능한 때의 가능을 가로잡은 조건은 돈만 있으면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 돈을 벌 것인가, 이 안에는 어떻게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공공부문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굉장한 양극화를 유발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겁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이 영향으로부터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라는 것이 공공부문이 오히려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과 경제, 물론 언론도 유착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언론은 그 유착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경제력이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돈이 정치와 행정력과 사법력과 모든 걸 다 움직여요. 돈만 있으면 김현장을 통해서 죄를 져도 깜빵서부터 서비스가 됩니다. 돈만 있으면 김현장이 다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김현장 출신이 다시 장관으로 들어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공직에 들어오려는 사람들, 또 다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로펌에 가갖고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생각하면 모론해져 듭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종교와 경제가 유착이 되어 있고, 종교와 권력이 유착이 되어 있고, 큰 교회 목사들 다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뭐 종교인 과세한다 그러니까 기독교계 들고 일어난다 그러는데 실제는 기독교계가 아니라 큰 교회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기독교계가 들고 일어난다고 언론은 써요. 언론은 왜 그렇게 쓰죠? 그렇게 써야지 뭐 사니까.
그렇게 안 쓰면은 그 앞에 가고 데모를 하고 광고를 끊고 그러니까. 단언컨대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미 세상은 이미 그런 유착 구조 안에서 이미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착을 깨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나 이봉수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한번 갔습니다. 우리 세상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세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다 받고 이미 한번 간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 세상에